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3세 박종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말이죠.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은퇴한 지 벌써 8년째. 이제 그의 하루는 이 작은 텃밭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배추 한 포기가 3,000원이야. 내가 키우면 씨앗값 몇십 원이면 되는 걸. 상추를 따며 혼잣말을 하는 박 할아버지. 그런데 잠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마을 구멍가게 앞에서 이웃 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종수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박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도시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5년 전, 이 시골 마을로 내려온 그에게 이웃들의 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손자가 또 용돈 달라고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박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연금만으로는 쉽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스며 나오는 현실. 넉넉하지 않은 노후 생활. 하지만 이때만 해도 박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평온한 날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여는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표정. 아들 박민호와 며느리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다급한 기색이었어요. 민호야, 수진아. 왜 이렇게 갑자기? 45세인 아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박 할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왜 그는 그날 그렇게 불안해했을까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것도 평일 오후에 말이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기회? 라고 박 할아버지가 물었죠.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설명했어요. 아버님,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투자하면 6개월 안에 2배는 확실해요. 박 할아버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나오자 몸이 조금 경직되는 게 보이시나요? 민호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니.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너도 알고.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러시니까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평생 모은 돈 그냥 은행에 놔두시면 뭐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들이 아버지의 노후 자금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수진이 애절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도 애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번 기회로 함께 잘 살아보면 안 될까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얼마나 하려고? 박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호가 마치 별것 아닌 듯 답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한 3천만 원 정도만. 3천만 원. 박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너무. 박 할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죠. 하지만 민호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정말로요. 그 순간 박 할아버지는 느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간절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야, 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박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답했지만 수진이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가 지나가요. 이런 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며느리의 재촉, 그리고 아들의 초조한 표정. 과연 이들이 말하는 투자 기회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박 할아버지의 직감이 맞는 걸까요? 박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해질녘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홀로 남은 박 할아버지.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에서는 자신이 정성껏 키운 상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조용한 텃밭 풍경이, 박 할아버지의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민호가 재촉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3천만 원 정도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것 아닌 듯 말하던 아들의 표정도 함께 말이죠.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박 할아버지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그랬듯이요. 호미를 들고 풀을 매다 보니 옆집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윤 할머니가 결국 집을 내놓는데. 에이, 설마.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병원비 때문이래. 당뇨 합병증으로 투서까지 받으니까 한 달에 몇백씩 나간다는 거야. 박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 할머니는 같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였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도 항상 밝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돈 문제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윤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많이 축 처져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윤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종수 씨. 오늘 날씨 좋네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을 박 할아버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노후를 걱정하는 처지였으니까요. 할머니, 혹시 몸은 좀 어떠세요? 뭐 그냥 저냥이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여. 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이에요. 그때 박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벌써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연락이 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어요. 민호야, 아직. 아버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른 분들도 관심 있어 하셔서 자리가 얼마 안 남았대요. 다른 분들. 박 할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만의 특별한 기회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나오네요. 아버지 계세요? 아서. 민호야, 아버지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예요. 믿어보세요. 제가 언제 아버지한테 거짓말해 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호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답을 드려야 하니? 이번 주 안에만 해주세요. 늦으면 정말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에 마을 이장님이 박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종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혹시 요즘 투자 얘기 들어본 거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사실 옆 동네에서 사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부동산 투자라면서 어르신들 돈을 모았다가 튀었거든요. 이장님의 말에 박 할아버지의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몇십 명은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마을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어떤 방식이었나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 6개월 안에 2배는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안에 2배는 확실해요. 정확히 똑같은 말이었어요. 종수 씨,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거 있으면 조심하세요. 요즘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장님이 떠나고 나니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민호야, 혹시 그 투자라는 게 정확히 뭔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아버지, 복잡하게 설명해봐야 이해하시기 힘들어요.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믿고 맡겨달라고요? 3천만 원을 그냥 믿고 맡기라고요? 민호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 교육비, 대출 이자. 정말 이번 기회 아니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박 할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정말 힘든 모양이야. 민호야, 그럼 일단 1,000만 원만 해보자. 아버지, 그래서는 의미가 없어요. 최소 3천은 해야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최소 3천만 원. 다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 할머니의 축 처진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이장님의 경고도 머릿속을 맴돌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어요. 알겠다. 한번 해보자.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내일 바로 준비해서 갈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까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박 할아버지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거든요. 창밖 텃밭을 바라보며 박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약속해버린 후였어요.
그리고 박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민호가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죠? 민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말이죠. 민호야, 그런데 정말로 괜찮은 거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늘 직접 만나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에 박 할아버지는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데려가는 건데 설마 나쁜 일이 있을까?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층에는 한빛투자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박 할아버지가 조금 안심하려는 순간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만날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부동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니 정말로 사무실다운 사무실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진지하게 일하고 있고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인상이 온화하고 목소리도 신뢰감을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대표 김우진입니다. 민호 씨로부터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 대표는 박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 20년 경력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좋은 차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김 대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시죠?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에서 매일 듣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은 노하우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보석 같은 물건들을 찾아냈어요. 김 대표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지하철역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최소 2배, 잘하면 3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자료를 보니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박 할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정보를 저희에게 주시는 건가요? 박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 대표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저희는 소규모로 신뢰할 만한 분들과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 같은 성실한 분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 말에 박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김 대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아시겠죠? 김 대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미리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정부 내부 정보. 박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다만 일반인들보다 조금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 위험은 없는 건가요? 김 대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투자하신 분들 중에 손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김 대표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분은 5천만 원 투자하셔서 1억 2천만 원 받으셨고, 이분은 3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을 만드셨어요. 숫자들이 박 할아버지의 눈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수익이 가능한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뭔가 말하려던 순간 김 대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김 대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김 대표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다른 투자자분이 갑자기 추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네요. 오늘 물건이 하나 더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민호 씨, 사실 오늘 아버님과 상담하려던 물건이 벌써 다른 분한테 넘어갔어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박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다행히 더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다만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최소 5천만 원은 되어야. 5천만 원? 처음엔 3천만 원이라더니 갑자기 5천만 원이라고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 아버지는 3천만 원 정도만 생각하고 계신데. 김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 물건은 정말 확실한데. 그때 김 대표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아버님만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2천만 원을 보태드릴게요. 그러면 아버님은 3천만 원만 내시고도 5천만 원짜리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민호 씨가 워낙 성실한 분이라 저도 믿음이 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요. 김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박 할아버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버님 어떠세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민호가 재촉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기꾼들, 내 돈 돌려내. 모두가 깜짝 놀라 밖을 바라봤어요.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저분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덧없는 기대는 어쩌면 가장 믿고 싶은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박 할아버지에게 아들 부부는 그런 존재였죠. 그들의 간절함이 담긴 눈빛,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달콤한 말은 마치 마법처럼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이 깨지는 순간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가운데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아들의 명의로 된 투자 계약서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희미한 희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평생을 모아온 돈을 내주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영원히 찍히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주문을 외우듯 반복했죠. 이 작은 희망이 곧 닥칠 폭풍의 눈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통화음이 들렸지만 세 번째 날부터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안내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점차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무미건조한 기계음은 마치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초조함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혹시 그날 아들이 말했던 걱정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이제는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텃밭을 정리하다가 마을 평상에 앉아있는 이웃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겠지만 오늘은 왠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신의 아들이 글쎄 사업한다고 돈을 다 가져갔다지.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을 자식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뻔뻔하다니까. 그거 딱 봐도 사기 아니야? 며칠째 연락도 안 된다던데. 박 할아버지의 귀에 박히는 이웃들의 말. 그들의 시선은 동정보다는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여 텃밭만 파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호미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쨍한 햇살은 그의 마음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그러게 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했냐는 비난이 담겨 있었죠. 박 할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자신을 걱정하고 믿어주던 마을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앉았던 자리,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공간이 이제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아들의 사진. 사진 속 아들의 환한 웃음이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정말로 아버지를 속인 거니?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박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읊조렸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그때 그 사람이 말했지,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그 말이 정말 후회를 위한 복선이었을까? 그 아들이 아닌 낯선 투기꾼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애써 미소 지으려던 아들의 굳은 표정 노인의 기억 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것은 아들의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었음을. 기대는 배신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돈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믿었던 아들로부터 버려졌다는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박 할아버지의 시선이 문득 창밖으로 향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옆집 할머니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누군가 서성이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박 할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그보다 더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이 절망의 끝에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며칠째 집안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고 밥을 차려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듯 보입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뒤 집안은 그저 낡은 가구들만 놓인 차가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밥상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에게는 돈을 잃은 슬픔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더 깊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매일 밤 그를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박 할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옆집 할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보이시길래 걱정돼서 왔쇼. 옆집 할머니는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을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직접 순 팥죽, 갓 쪄낸 옥수수,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담긴 말들을 건넵니다. 바로 곁에 있었지만 그동안 몰랐던 진정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팥죽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을 걱정하며 찾아온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잃어버렸던 희미한 온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텃밭으로 나갑니다. 며칠간 방치했던 텃밭은 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상추 모종을 건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 볼까요? 여기 이 조그만 싹도 다시 자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옆집 할머니의 손에 들린 작은 상추 모종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 모종에서 며칠 전과는 다른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자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웃들의 작은 위로가 그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가족보다 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불행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법이죠. 박 할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배신감, 과연 그것은 진실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이 모든 사건에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밤늦은 시각, 박 할아버지는 옆집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집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 소리, 노크 대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박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얼굴은 헬쑥하고 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멈춰 섰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빼앗아간 아들. 그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제야 온 거냐? 내가 어떻게 나한테... 분노를 토해내려던 순간 옆집 할머니가 박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할아버지,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들은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사기꾼들은 아들을 먼저 속였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접근해 거액을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의 돈을 모두 투자했지만 더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결국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사람들이 저도 속였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절 믿게 하려고 아버지를 이용했던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에게 돈을 모두 잃었어요.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연락을 피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서려 있던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들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피어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들은 늘 늠름하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들은 한없이 약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내가 나를 속인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구나. 그의 마음속에 있던 배신감은 한순간에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들 또한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린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겁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는 이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가족의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 할아버지의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마을 이장, 그리고 다른 이웃들까지 모두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박 할아버지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사기꾼들의 정보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비슷한 사기 수법을 들었던 이야기를, 누군가는 그들의 수상한 행적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모든 작은 단서들이 모여 거대한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 하나의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힘을 보탰습니다. 며칠 전 그에게 팥죽을 건넸던 마음이 이제는 진실을 향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를 구해냈던 작은 희망이 이제 거대한 용기가 되어 되돌아온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와 아들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자간의 금전 문제로 치부하려던 경찰도 구체적인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속였던 사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박 할아버지의 아들처럼 여러 노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그 조직은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과 마을 사람들의 긴밀한 협조 끝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돈은 일부밖에 회수되지 못했지만 박 할아버지와 아들은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용서였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박 할아버지와 아들은 텅 빈 텃밭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씨앗을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다시 얻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고 신뢰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을 공동체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은 그를 혼자 남겨두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곁에 누가 진정으로 남아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박 할아버지와 아들은 더 단단해진 관계를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은 그들의 삶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박 할아버지는 다시 텃밭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었던 밭은 이제 아들과 함께 심은 채소 모종들로 푸릇푸릇해졌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하나에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옆집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머물며 농사일을 돕고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돈을 갚는 가장 진실한 방법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 잃었던 평온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박 할아버지는 진정한 노후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돈을 모으며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잔고를 채우는 삶에 만족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세 시대, 노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노후의 평온은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자산은 무엇일까요? 처음 박 할아버지가 텃밭을 가꾸며 시작했던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시 텃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텃밭은 이제 단순한 농작물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잃었던 가족의 신뢰와 이웃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박 할아버지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